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지난해 1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향 특례시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지 1년. 이 도시는 굵직한 변화의 물결을 지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공연들이 고향을 무대로 선택했고 고향콘이란 이름은 도시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GTX 개통은 수도권 교통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고향 특례시는 지금 문화와 교통, 일자리까지 도시의 체급을 키우는 변곡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려나갈 고향 특례시의 미래 계획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인구 108만 도시 고양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1년 동안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까? 정말 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뭐 고향 특례시가 한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또 현장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고양시가 이게 배드타운이라는 꼬리표를 그렇죠. 좀 떼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글로벌 공연 도시로서 또 거듭나려고 노력도 하고 이게 자족 도시로 변화하는 이 변곡점에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108만이면은 사실은 뭐 인구로 보면 적지 않은, 그러니까 국내로 보면 세 번째로 큰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해 보니까 굉장히 뭐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뭐 콘서트가 굉장히 예. 많았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큰 공연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양시가 고향콘이라는 신조도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여튼 뭐 고향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SNS 그다음에 우리 언론 보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예. 고향 콘서트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고양시에 뭐 하여튼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우리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뭐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공연이 세계적인 공연이 이루어졌을까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다 서울로 공연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렇죠. 예. 실제로 공연이 서울에서 하다 보면 주로 다른 지역은 안 가고 그렇죠. 잠실이나 예. 뭐 주로 이제 상암 경기장 이런 데 많이 갔는데, 네. 근데 이제는 뭐 그 전 세계 팬들이 공연 보러 이제 고양시로 이렇게 몰려오면서 글로벌 공연 도시로 이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카니 웨스트를 또 시작으로 해서 콜드플레이, 뭐 오아시스, 블랙핑크 이런 어떤 세계적인 정상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잇따라 열면서 한 85만 명의 관객이 고양시로 몰렸습니다. 85만 명. 예. 예. 그리고 공연 수익도 뭐 그게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125억이라는 공연 수익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고향콘이라는 이 신조어가 탄생하면서 공연하면 고양시가 떠오를 만큼 독보적인 이렇게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 유감없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멋진 공연들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그 유명한 밴드 그룹이죠. 콜드플레이. 그리고 이런 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 7월에 블랙핑크. 예. 예, 어마어마한 뭐 그룹들이고 사실은 뭐 케이팝을 또 대표하는 그룹들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연 수익도 아마 분명히 높게 나왔을 텐데 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뭐 공연이 이루어지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지 잘 몰라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예. 숙박 뭐 그다음에 우리 뭐 음식점, 뭐 편의점까지도 사실 그 당시에 재료가 다 동이 나가지고 예. 더 이상 뭐 그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변 인근의 숙박, 교통 뭐 이런 저기 음식점까지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뭐 편의점에는 인근 상점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향 콘 특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예. 대단했고 한 식당의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원래 최고 매출을 안겨줬다. 이런 걸까지 네. 이제 나오기도 하고 예.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연 주간에는 유동 인구가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났고 카드 매출액이 1.5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 패스타노믹스라고 해서 이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 예. 하는 취지로 이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문화가 이제 산업이고 경제다가 되는 이 도시의 먹거리가 또 되는 어떤 성공 사례로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면 이미 이제 야, 이게 진짜 무서운데 방탄소년단, 예. BTS도 지금 예정은 돼 있고 예. 또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준비되거나 좀 뭐 추진되는 부분들. 예, 미리 준비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아, 벌써요. 예, 왜 그러냐면 올해의 공연은 예. 작년에 벌써 얘기가 됐었고 2025년도에 예. 이미 계약이다. 내년 공연은 원래 이제 또 네네. 일정이 다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연이 거의 한 20여 개가 벌써 공연이 잡혀 있는 거고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BTS가 아마 그걸 멋지게 뭐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월드 투어 시작을 우리 고양시에서 합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공연과 연계된 이 컨텐츠를 또 개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와서 공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과 같이 먹거리도 이용을 하고 또 혹시 숙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예. 준비하고 있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새롭게 또 콘트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콘서트도 하고 예. 여행도 하는 예.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종합운동장은 축구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콘서트를 보는 예. 부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역민들한테도 그만큼 예. 또 다양한 혜택들이 갈 거고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고양시에 좀 좋은 호텔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민원들도 좀 댓글에 보니까 있던데. 예,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실제로 킨텍스를 통해 가지고 큰 전시장이죠. 사실. 예. 예. 외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왔는데 숙박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실제로 그 이용을 대부분 서울로 가서 아니면 인근 우리 김포나 이런 지역에서 예. 그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해당되는 것이 한 1,500실 정도 됩니다. 여기는 물론 소노캄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 호텔을 이용하면 한 820실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앞으로 적어도 한 4, 5천 실 정도는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고양시의 킨텍스 안에 우리 비즈니스 호텔을 하나 더 새로 만들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실 정도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호텔을 더 확장하고 또 기존에 있는 호텔에 가까운 뭐 3성급 그다음에 2성급 호텔도 조금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유치하려면 뭐 시도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에이전시라든지 그 대행사 측에서는 뭐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거고 예. 가장 큰 장점은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 공연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사실은 그렇게 갖추지 못한 그 공간이죠. 예. 이게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아, 첫 번째는 공간. 예, 공간인데 그 공간이 공연하기 딱 좋은 그 공연장이 바로 우리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와 함께 주변에 우리 저 서울에서 갖고 있던 그런 운동장 공연을 이용했던 운동장이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딱 맞은 시기가 됐고, 예.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교통망 중에 우리 GTX A 노선에 예. 킨텍스역이 바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은 서울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그 교통망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외국에서 왔을 때 교통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면 김포공항이나 저기 인천공항이 바로 고양시 공항이라 할 정도로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이용한다고 하면 접근성으로 보면 30분이면 되고 예. 저쪽에 저 신공항 같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40-50분이면 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공항을 2개 갖고 있는 도시는 드물다고 할 정도로 인접해 고양시에 있는 거죠. 예, 네. 여건이 좋습니다. 그 뭐 다른 편의 시설들이 다 교통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그 위치상이나 그다음에 여건 자체의 환경이 최적의 공연하기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하고 많은 지금 그 아티스트들이 와서 지금 우리 그 운동장에서 공연하면서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아. 공연하기 너무 좋다고 네. 그건 시장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 칭찬을 많이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콘서트와 트립을 그러니까 콘서트도 보면서 여행을 이렇게 같이 좀 고양시 여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콘트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뭐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렇게 그 진행 상황 아니면 그런 뭐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좀 잘 짜고 있는 편입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하면서 공연을 지금 한 25회 뭐 정도, 26회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 예. 처음에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했기 때문에 네. 안전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 해요. 예. 사고 한 번만 나더라도 예. 그 바로 공연은 더 이상 지속하기가 쉽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매뉴얼화할 정도로 지금 이제 정리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여행까지 확장을 시켜서 와서 즐기고 보고 예. 느끼고 그다음에 그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같이 연계를 시켜서 지금 준비하고 근데 그 조금 전에 교통망제 말씀하셨는데 GTX 개통이 이제 1년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예.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GTX-A의 그 개통은 실제로 교통의 혁명이라 하는데 시간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저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한 16분이면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대공역의 그 경우에는 12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시간상으로 짧아졌네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예. 그런 시간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 아주 역사상 가장 큰 교통혁명이 아닐까 싶은데 개통 후에 우리가 킨텍스역과 그다음에 대공역 이 누적 이용 계획을 확인해 봤더니 예. 816만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이용 계획의 한 86%가 이용 시간이 단축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이 대공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고객이 개통 전보다 무려 한 3.5배 정도 급증을 했는데 예. 이게 명시상부한 수도권의 교통의 허브 역할, 중심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교통망이 우리 고양시의 일상과 문화를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하고 바꾸는 그리고 도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어떤 서울의 진입로는 굉장히 짧아졌는데 예. 그러면 그 역으로 갈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건데 예. 조금 이제 뭐 고양시 시내 내에서도 좀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 지하철까지 가기에는 또 뭐 차도 가져가서 갈 수도 있고 뭐 버스로 가든 뭐로 가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양시는 이
GTX 개통 전부터 사실 그 역관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 노선들을 준비를 해서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는데 현재 지금 킨텍스역과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 36개 연계 버스 노선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주차 면적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한 41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조금 대동맥격이니까 이게 GTX와 또 집 앞을 잇는 모세혈관 같은 이 순환교통망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만으로도 고양시 전역을 이렇게 아주 편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GTX 중심의 우리 그 노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고양시가 이제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족도시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진척된 부분들이 좀 있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그 자족도시로 간다는 거에 시작을 취임하면서부터 사실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만들어내는 건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최종 그 산자부에다가 신청하는 상황까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개발 계획 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의 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 MOU 의향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MOU 체결된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산자부에 신청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최종 지정을 받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이게 그 고양시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 생긴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지어진 지가 한 30여 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재개발해야 되고 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좀 변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1기 신도시, 우리 일산 신도시, 당시에 그 5개 신도시가 1기 신도시잖아요. 여기는 뭐 분당도 그렇고 삼본, 평촌 뭐 이런 지역에서 지금 진행을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선도지구도 지정을 받아가지고 통합 우리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그 지역을 원래는 단지별로 이렇게 재건축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서 4개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사전 컨설팅 제도도 뭐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서 공공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도 해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좀 전에 이제 뭐 경제자유특구 지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시장님은 경제 영토를 많이 확장하는데 또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렀는데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어느 쪽에 좀 이렇게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시는 건지. 사실은 좀 획기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지정을 받기가 참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그동안 계속 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 대상에서 자꾸 배제되고 제외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함으로써 기업 수가 그 지정 이후부터 한 16%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벤처기업이 그만큼 우리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오게 된 거죠.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거기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오면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지역에 확장돼 가면서 점점 그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5개 노선이 만나는 이 대곡 역세권 예. 주변에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 엄청 크게 이제 진행하고 계신 예, 거예요. 그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다가 지식융합 단지라고 명명을 해서 그 지역에 뭐 그동안은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면 다 주택 개발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는 주택은 한 20% 내외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기술적인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 분야에 그런 부분이 거점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예. 최근에 또 창릉 신도시에 예. 거기에 축구장 한 21개의 넓이의 공업 지역의 부지를 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아, 이게 엄청 큽니다, 사실. 예, 네네. 엄청납니다. 뭐 예. 고양시 전체 공업 지역의 면적을 기존 대비해 가지고 약 한 93%를 더 늘린 내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기업에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아마 고양시는 배드타운이라는 개념보다는 산업 생태계가 육성되는 전진 기지로 그래서 기업 도시로 예.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뭐 서울에서도 당연히 출퇴근을 할 텐데 예. 또 현지 내에서도 어떤 인재 양성이라든지 예. 또는 인재에 대한 그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되려면 예.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많이 그래도 도시가 성장하고 유지되는데 존재하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기관이 제대로 잘 갖춰졌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채울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양시의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공립고 이 두 곳도 지정을 또 받게 됐고, 아, 네. 예, 고양시만의 이 특화된 교육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우수한 기업은 사실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뭐 대학도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도 외국 대학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우수한 인재도 양성도 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또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아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이건 한번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겠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처음 시작 단계부터 취임할 때 첫 그 결제했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TF팀을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잘 마무리를 해서 지정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걸 함으로써 사실은 자족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그 완성 단계로 이끌어 가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촘촘한 교통망 구축하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면서 5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포함을 시켜서 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잘 만들어서 고양시에서는 뭐 교통망은 최고다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고요. 제가 또 교육의 혁신 분야나 그다음에 우리 복지 분야에 복지재단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예. 그걸 완성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변화를 우리 시민들이 좀 직접 체감이 되도록 예. 해 나가는 방법에 그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아직까지 많으셔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는 추진되는 부분이 계속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2026년 병원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고양 시민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새해 덕담이라든지 좀 각오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고양 특례 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에 힘찬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양 특례시는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데 힘써왔습니다. 그 결실이 이제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고양 특례시는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글로벌 자족도시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문화와 교통을 발판으로 도시의 쓰임을 넓혀온 고양 특례시의 다음 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